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하루를 정리하며 되돌아보면 어제와 크게 다른 것 없는 것 같고 그리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시진 않았는지요? 어쩌면 그만하면 괜찮은 하루일 거예요. 혹 어떤 분에겐 오늘 하루가 지옥 같은 일이 있지 않았는지, 혹 어떤 분에겐 정말 내가 한 일이 잘한 것인지 막막한 하루일지도, 남들은 뛰어가는데 나는 무거운 짐을 진 듯 한 걸음 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 부모로, 혹은 욕심 많은 부모의 자녀로, 학교와 직장, 집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려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버티게 해주는 힘, 살아가게 해주는 힘은 무엇인가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게랄트 휘터의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입니다. 게랄트 휘터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뇌과학자이고요. 독일과 한국에서 모두 베스트셀러였던 존엄하게 산다는 것의 저자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무렵에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이 나왔을 때 무척 반가웠는데 어쩌다 보니 책 소개가 너무 늦었습니다. 늦은 책 소개가 미안할 만큼 많은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경쟁, 불안, 자존감의 상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모든 사랑 없는 것에서 벗어나 사랑 있음의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추천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하지연 교수님의 글과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먼저 알려드린다. 만약 이 책을 일반적 사랑에 대한 것이라고 여기고 읽는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누군가를 무척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하지 않으니 몸과 마음이 다 아프다. 그러니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식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말이다. 이 책이 말하는 사랑은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픈 이유도 전혀 다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 타인에 대한 사랑, 열정을 기반으로 한 사랑을 넘어서 포용과 관대함, 이타성으로 이어지는 감정이다.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기애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사랑 없음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지목한다. 이 책의 저자인 게랄트 휘터는 뇌과학자다. 그가 생각하는 사람과 세상은 그가 전공한 뇌과학에 기반한다. 읽다 보면 철학을 공부하는 인문학자와 연구실에 처박혀 사는 과학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 처음에는 서걱거리다가 나중에는 아하 하고 서로 맞장구를 치며 내가 말하는 인간이 이거야 라면서 동감하는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 읽으면서 내가 받은 느낌이다. 한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할 것이다. 결국 이치의 깨달음은 어디에서 시작하건 한 곳에서 만나는 법이다. 게랄트 휘터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생명체의 작동 원리로 움직이는 존재로 파악한다. 생리학과 뇌의 작동 원리에 의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과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건강 상태를 지속한다. 그러다 내부 및 외부의 자극으로 그게 깨질 것 같으면 뇌가 신호를 감지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하지만 그 재조정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병드는 건 그 어떤 외부의 발병 인자가 우리를 덮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만든 구상들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애착과 결속을 향한 욕구, 자기 결정과 자주성, 자유를 향한 욕구를 단단히 옥죄고 더 나아가 허기, 갈증, 수면, 휴식과 같은 신체적 욕구까지 막는다. 우리가 만든 구상이 뇌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조정의 타이밍을 무시하니 에너지가 많이 들고 혼란이 늘어난다. 내재된 자가치유력이 보이지 않는 세포와 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해결하지 못하고 불균형이 점점 커지면서 그대로 굳어버린 상태로 고정되면 결국 병에 걸리고 만다. 저자는 처음부터 충분하지 못한 자가치유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살면서 약해진 것이다 라고 단언한다. 현대인의 많은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이 원래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더 강해지지 못하고 자기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마음의 병폐를 뇌과학의 균형이 깨지는 것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 몰고 가는 세상의 압박에 맞추어가는 개인으로 설명한다. 약해지는 이유가 약해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름 현대사회에 적응해보겠다고 노력하다가 생긴 결과다. 부모와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걸 하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애쓰다 보니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뇌가 억제하고 무시하도록 시스템의 세팅이 고정되어서 생긴 결과일 뿐이다. 즉 나의 존재와 소중함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막 다뤄서 아프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자인 게랄트 위터는 그의 전공답게 다시 뇌와 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고 제안한다. 인간에게는 자가 치유력이 있다고. 우리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모든 굴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변화로 나아가려는 그 어떤 성질이 있으니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조화를 이루도록 행동을 바꾸면 몸을 해롭게 하는 행위가 멈출 것이라고 조언한다. 많은 사람이 아프고 혼란스러우면 시선을 외부로 돌린다. 명의를 찾고 신을 찾고 구원자를 찾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를 믿고 나에 대한 민감도를 올려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시작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사랑 없음이었다면 해결책은 바로 나의 존엄성을 되찾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내면의 나침반을 믿는 것이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깊이 사랑해주는 이를 만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자가치유의 길을 걷는 것에서 시작하자. 그래야 많은 현대인이 경험하는 사랑 없음과 성공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 발생한 번아웃 및 각종 몸과 마음의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과정이 추구하는 것은 마침내 자기 존엄을 되찾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저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순간 나는 이미 그 길에 서 있으며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의 비결이다 라고 말한다. 막상 하려면 오랫동안 몸에 밴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라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평소 지치고 아픈데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고민이었던 사람이라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다. 시작이 어렵지도 않다. 그저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자고 다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이에게 삶의 전환점이 될 계기를 줄 책이 되리라 믿는다. 하지현. 다시 건강해질 나와 사회를 위하여. 종종 인간 공동체를 동물의 세계에서 관찰되는 집단과 비교할 때가 있다. 새떼나 메뚜기 떼, 늑대나 버팔로무리, 특히 벌, 개미, 벌거숭이, 두더지 쥐 등의 군집 생활을 하는 유형과 자주 비교된다. 이런 비교를 통해 인간 사회에도 집단 지능이 있고 대장이나 여왕 등의 서열과 계급이 존재하며 집단 지능이나 대장을 잃으면 그 사회는 몰락하고 만다는 주장에 생물학적 근거로 삼는다. 언뜻 보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인간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하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의 능력과 지식으로 기여하는 것, 그리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유대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인간 공동체가 구성되고 공존하게 되는 핵심이다. 이런 개별화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영장류만의 특출한 능력이다. 수천 년, 수대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꾸준히 이러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두뇌가 필요했다. 개별화된 공동체에 모여서 생활하는 방식은 뇌가 그렇게 개발되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모두가 제 몫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발전은 함께 할 때만 가능했다. 그런 공동체에서는 한 구성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면 이 혁신적인 발견은 금세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각자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져 내려갔다. 그렇게 새로운 문화적 성과가 대대손손 이어졌다. 제각각 어떤 것을 창시하되 그것을 적용하고 전수하는 일은 공동체에 소속된 모두가 함께했다. 문화적 성과를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전하는 이 특별한 능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나무 열매나 따먹으며 살고 있었을지 모른다. 물론 이러한 개별화된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개인이 다른 구성원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즉 자신의 주관적 의도와 목표를 실현시킬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생각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한 사람이 그 발상으로 성공을 거두면 다른 사람도 작정하고 그 방법을 따라 실행했다. 그렇게 사랑 없음 또한 발전했고 문화적 성과의 하나로 공동체 전반에 확산되었다. 시간이 지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사랑 없음이 전수되어 그들이 최선을 다해 타인을 사랑 없이 대하도록, 점점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게 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사회에 사랑 없음이 확산되다 보니 그것을 유발한 장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머릿속에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그 불균형이 신체 증상을 담당하는 영역까지 침범한 이후에 몸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그저 시간에 달렸다. 하지만 경쟁과 성과 압박이 난무하는 성공지상주의 사회일지라도 저마다 언제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좀 더 사랑해보리라 결심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분명 다른 이들도 따라서 시도해보고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함을, 그로 인해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다시금 창의력 있는 주체로 자신을 경험할 수 있음을, 더 존엄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덜 아플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혁신적 문화적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삶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한 빨리 낫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린 상태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플 때마다 누군가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간호해주는 것에서 만족을 느낀다. 특히 친밀감과 보호받는 것에 대한 기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문제거리나 많은 업무, 자식이나 병든 부모 때문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거나 홀로 남겨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장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평소에는 그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고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그들의 바람과 어긋났다. 그들의 예상과 소망은 모두 빗나갔다. 때문에 그들의 뇌는 지속적인 실조 상태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걸릴 수 있는 모든 병에 걸릴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병들자 부모와 배우자, 친구, 의사와 간호사가 나서서 돌보기 시작했다. 실조 상태에 빠졌던 그들의 뇌는 다시금 안정을 되찾는다. 그들은 병을 유지해야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아마 의도적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병든 상태가 어떤 면에서는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처럼 병든 상태로 도피하는 것은 결코 생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삶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묶어 놓을 수도 세워 놓을 수도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삶은 계속 흐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뀐다. 물론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는 병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병듦조차도 정지된 상태는 아니다. 그 또한 삶의 일부이며 살아가는 과정에 속한다. 이러한 것과 똑같은 원칙이 우리의 건강에도 적용된다. 건강하다는 것 역시 끊임없이 새로이 조직되어가는 과정이다. 나는 매일 조금씩 아플 수 있고 다시금 건강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내일의 상태가 오늘과 똑같을 수는 없다. 내일의 상태가 오늘과 같아지는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살아있기를 멈출 때에만 가능하다. 삶이 정지하는 순간 건강함이든 병듦이든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래서 분명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 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병이 든다는 것은 유기체 전체에 불균형이 퍼져나가면서 생기는 어떤 과정을 겪는다는 뜻이다. 불균형이 생기면 유기체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쓰인다. 남아있는 에너지가 소진되고 더 이상 그 유기체의 완전함을 유지할 힘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소모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균형의 확산세를 잠재우고 일관성을 돌이킬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 기회를 붙잡는 데 성공한 사람은 다시 건강해질 것이다. 사랑하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우리 뇌 깊은 곳의 자리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절하는 뇌세포 신경망은 원래 몸 전체 혹은 각 신체 기관에서 일어난 불균형을 다시금 안정된 상태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신경망은 유기체 전체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절계를 통제하여 일관성을 회복시킨다.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심혈관계, 면역계 등이 그러한 조절계에 속한다. 뇌는 정기적 흥분을 일으키거나 특정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최대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이 해소되도록 각각의 활동을 조절한다. 사는 내내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몸 어느 곳에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뇌가 곧장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인정과 성공을 얻느라 발버둥 쳤던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데 놀라우리만큼 능숙하다. 심지어 몸에 어떤 이상한 증상이 생긴 것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다. 때문에 언젠가는 병들고 만다. 하지만 스스로 자기 뇌를 둔하게 만든 사람도 언제든 다시 몸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 일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망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그 신호를 인지하겠다고 마음먹기만 하면 된다.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된다. 그러면 다시 자기 몸이 하고자 애쓰는 말에 좀 더 면밀히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혹여 뇌가 아니라 몸이, 즉 각 기관의 세포들이 둔화되어 뇌에서 전달하는 제어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상황은 좀 더 어렵다. 신체의 다양한 세포들도 자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세포들과의 신호 전달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안배해야만 한다. 신체 세포들도 실조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한다. 신체 세포에도 어떤 이상 상태로 인해 깨어져 버린 일관성을 회복하기 위한 반응 패턴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세포핵에 저장된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 변화를 주어 분자 생물학자들이 유전자 발현이라고 부르는 것을 행한다.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이들 세포에 특정한 대사 생성물이 축적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일부는 신호물질로 세포에게 분사되어 특정 DNA 염기 서열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복제하거나 제거 또는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세포들은 이 핵산 염기 서열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데 쓰이는 단백질을 생성한다. 이렇게 세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게놈이 지시한 해결책에 따라 반응한다. 그러면 해당 세포들은 알아서 수정된다. 이제 세포들은 전보다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어쩌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도 있다. 혹은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유전자 발현으로 인한 기능 변화는 주변 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변 세포들도 이 새로운 환경에 알맞은 해결책을 각각의 유전자에서 찾아야 하고,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만 한다. 이러한 세포 기능의 구조 변화와 재형성 과정은 간이나 심근, 전립선이나 갑상선, 대장벽이나 고관절 등의 전 신체 기관이 변형되도록 하는 데 이른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기존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뇌에서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신호에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진행된 신체 기능의 심각한 장애와 그로 인한 신체 기관 구조의 변화는 대부분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지방간이나 비대한 심장 혹은 휘어진 척추를 가지게 된다. 몸 전체와 신체 증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이제 개별 기관의 구조와 기능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 배움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상이 생긴 사람일수록 이전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해야 한다. 기관의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은 건강하지 않고 사랑 없는 생활 방식이 오랜 시간 동안 겹겹이 쌓인 결과로 일어난다. 확실한 것은 이미 몸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운명을 걸고
계속 고군분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랑을 솟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쪽이 행복과 치유에 한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일단 한번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아프게 살았는지는 상관없다. 자신을 좀 더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